안녕하세요, 안지철입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등기부 등본 너무 쉽죠? 그렇지만 모르면 큰 코 다칩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혹시 등기부 등본 떼어 보셨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러신가요? 네, 등기부 등본은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나누지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혹시 지금 어디 사시는 거예요? 네,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마 지금 사장님 사시는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뽑으려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토지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 사장님은 그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건물의 유형이 뭐가 있냐면 집합 건물이 있어요. 집합 건물은 그냥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또 상가 이런 것들이 집합 건물이거든요. 예. 요게 바로 그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에요. 한번 그러면 이제 하나의 등기부 등본이 뭐뭐로 구성됐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표제부. 예. 표제부라는 거는 표면에 나타난 제목과 같은 것.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 한번 보실까요? 혹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뭐 주소하고. 그렇죠. 예. 소재지. 예. 그 다음에요. 쫙 그다음에 보면 건물 내역이 있고. 쫙 나오죠. 예. 지하 몇 층부터 얘 같은 경우는 9층까지 되어 있다. 자, 예.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표제부 건물 표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렇죠. 전유. 나만의 건물. 나만의 건물은 뭐냐? 그런 부분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위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면적. 2004. 예. 예. 그러니까 이 전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뭐다.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이 전유부 보셨고, 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지권. 그렇죠. 표시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표제부는 딱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표제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갑구로 한번 가볼게요. 갑구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구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예. 관한. 보통 우리가 갑구에는 누가 주인인지를 쫙 나타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누가 주인이냐 그 히스토리를 쭉 볼 수 있어요. 특이한 거는 우리가 보통 등기부 등본은 말소가 돼요. 말소가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어떤 사항이 필요가 없어지면 지워져요. 우리 주말이라고 그래요. 빨간색으로 빡 쳐지는 거. 그런데 소유권만큼은 역대 주인들이 쫙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끔 눈여겨봐요. 이제 제가 그 주인들이 나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젊은데 벌써부터 이런 상가를 갖고 있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죠. 와, 나도 빨리 얘처럼 이런 상가 하나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주인의 그 연령대를 쫙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압류, 가압류 이런 게 갑구에는 나타나요. 이제 갑구, 압류, 가압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혹시 압류 당해 보셨나요? 아니요. 혹시 자동차 압류 당해?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이 압류란 건 뭐냐면 뭔가 제일 흔한 게 세금을 안 내 가지고 이게 압류가 들어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는 뭐라고 되냐? 수원 네, 세무서, 서초 세무서죠. 이 사람은 보나마나 재산세를 안 내서 이렇게 압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갑구에는 소유권, 압류,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이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나 집이면 네. 일단 피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매매할 때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매매할 때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사항이 뭐가 있나 봤을 때 이런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압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내가 돈을 다 갚으면 이거 다 정리할 거예요 하면은 뭐 괜찮은 건데, 일단은 이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혹시 요거 네, 순위번호라고 나와요. 순위번호가 있죠. 이제 그리고 또 접수번호가 있고. 예, 그렇죠. 예. 자, 여러분
항상 갑구하고 을구를 볼 때는 순위번호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번호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경매도 그렇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접수번호 보이시죠? 예. 이게 2012년 11월 22일, 2017년 3월 17일. 17일. 그러니까 얘가 빠른 거고 얘가 느린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갑구하고 을을 볼 때는 접수번호가 중요하다. 나중에 경매를 하시거나 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등으로 들어왔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순위 번호 보이시죠? 예. 근데 갑자기 12번, 20번, 예. 23번 듬성듬성 나타나 있죠. 예. 이거 왜 그러신지 아시겠어요? 내용이 뭐 끝나서 지워버렸다. 그렇죠. 예. 원래는 갑구 자체로 이게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순위 번호는 갑구는 갑구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고요. 또 을구는 을구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요. 그런데 갑구만 12번, 20번, 2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뭐냐면 이미 그건 말소가 돼서 제가 이거 뽑을 때 현재 유효한 것만 출력해 주세요라고 옵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 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을 때. 예. 그래서 이미 1번하고 11번은 이미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유효한 12번, 20번, 23번. 요 사이에 22번, 22번 안 보이지? 21번, 22번 안 보이시죠? 예. 그것도 말소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을구. 예. 뭐가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소유권 이외에 관련 권리사항. 가장 대표적인 게 근저다. 혹시 집에 대출 끼고 사셨나요? 예, 약간 있었어요. 그럼 바로 이 근저당이 그럼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게 예. 그 혹시 몇 프로로 설정하는 건지 아세요? 그거까지 잘. 예. 자,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보통 가장 쉬운 건데, 예. 우리가 근저당은 은행에서 돈을 꾸면 얘네가 돈 받을 거를 위해서 여기다 을구에다가 예. 표시를 설정을 해요. 그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1억을 껐다. 그러면 얘네들은 120%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1억 2천만 원이다. 라고 설정을 해요. 내가 꾸기는 1억밖에 안 껐는데 예. 왜 1억 2천을 표시해요? 라고 은행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 따졌어요. 아니, 저 1억 껐는데요? 근데 왜 1억 2천을 써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행은 정말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야근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혹시나 돈을 못 갚으면 그때 못 받을 이자 그리고 또 그때 그 자기가 받을 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비용을 다 감안해서 120%까지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신협이나 농협 같은 데는 130%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1억 갔을 때는 1억 3천까지 표시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등기부등본의 구성 이렇게 해서 설명드린 건데 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하고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 이제 요거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등본은 뭐뭐가 있다? 사장님 사시는 곳 뭐뭐를 띄워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네, 두 가지 띄워봐야 되고 또 그렇게 토지하고 건물만 띄워봐도 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 있다. 뭐 상가 같은 경우. 이거는 예. 집합 건물. 아유, 예. 역시 공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집합 건물은 모든 거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장님처럼 단독 건물을 사시는 분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때는 토지 거 떼어보고 건물 거 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아파트 산다 그러면 나는 토지 거 떼어보고 건물 거 떼어볼 필요 없이 이런 집합 건물은 그냥 여기 아까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로 합쳐졌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내용 다 나오나 보죠.
그렇죠. 그죠? 예. 대지집은 나오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 예. 나오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면 등기부등본을 하나만 하나만 떼봐도 떼도. 아,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토지를 살 사람은 뭐를 떼볼까요? 토지 등기부등본만 떼면 되고 떼고, 예. 사장님처럼 단독 건물 사실 분은 토지하고 토지 떼어보고 건물 떼어보고 그다음에 집합 건물 사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사는 사람은 집합 건물 하나만 떼도 되고. 그렇죠. 예. 오피스텔에 월세 사는 사람은 집합 뭘 건물 하나만 떼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